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22대 국회. 여러분들 오늘 놀라셨죠? 깜짝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진짜 깜놀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지금 혼자도 국회가 다수가 아닌데도 그렇게 혼자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다 받으려고 이분들이 이러시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진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야 답답하네 오리지널 해줘. 이팔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네 씨팔. 기가 찹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니 글쎄 더불어민주당이 우선인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아니 나 답답한 게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국회의장이 될 줄 알았는데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오늘 표를 깨보니까 89대 80으로 우원식 의원이 됐습니다. 야 이거 뭐냐. 오늘 제가 분위기를 들어봤는데요. 우원식 의원이 당선 인파 말을 준비를 안 해왔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이 선출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 아니 이런 반란이 일어나다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당신한 민심을 무시하고 국회의원 당선자가 이렇게 표를 찍었단 말이야? 국민들이 목마릅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보면 지금 뭐 굉장히 답답합니다. 진짜 뭐 민생이고 뭐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인데 지금 댓글로도 여러분들 글을 주시는데 야 진짜 안타깝다 또는 참 답답하네 씨팔 것들. 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맨날 다된 밥에 콧밥 들이는 행동, 맨날 마지막에 태클 걸어주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받아왔잖아요. 그 누군가가. 네. 참고로 채널A가 보도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교통 정리가 됐는데 국회의장까지 당대표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왜요? 기본적으로 당원 없는 민주주의를 하려다가 이게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이 탄생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됐다는 발표에 의원총회 분위기는 정적이 흘렀다라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재선 의원들이 아직까지 민주당 안에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징그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원을 지지했던 초선 의원들과 그리고 추미애 국회의장의 탄생을 아주 간절히 소원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년을 더 간다면 진짜 나라 망해요. 네. 진짜 이런 현실에서 국민 폭동이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네. 뭐 폭동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좀 답답해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총선 끝나고 나면 좀 시원하게 뻥 뚫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답답한 게 오래가는 것 같고 또 방향이 어느 정도로 갈지도 조금 걱정스럽고. 그래서 국회의장은 좀 왕따일 필요가 있는데 추미애 씨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 왕따로. 그러니까 왕따가 국회의장이 되긴 어렵지만은 국회의장은 왕따면 잘할 수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하네 씨팔 것들. 그러니까 김건희가 오늘 또 얼굴을 들이미니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인데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으니 정말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더 화가 나는 건 민주당 당원들 마음이 이렇게 압도적인 상황인데도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의 당심을 확 팽겨치고 이런 식으로 짜고 친다는 게 정말이지 더 황당하단 겁니다. 어디서 정치를 배웠는지. 배신과 협잡의 구태 정치에 수많은 당원과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 민주당 끝났다. 똑같다. 21대하고 바뀐 게 없다. 저놈의 기득권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서 오늘 장탄식 분노 그리고 탈당하겠다. 당직 옮기겠다. 그리고 권리당원 치워라 이런 이야기가요. 하루 종일 지금 온라인 뒤덮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현장에 이재명 대표한테 끝나고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인터뷰 요청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당선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 민주당 지지율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데
저는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네. 의미가 없고 그분도 훌륭하고 오선 중진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원을 비판하거나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국회의장 할 만한 사람이다. 원내대표도 했고 민주평화연대라는 민평연 개파의 수장이고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라는 을들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민생복지정책에 한 획을 그었다. 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도민주운동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정말 1.1획도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만 지금 현재 우원식 의원의 문제에 대한 개인적 접근이 아니라 당원, 지지자, 국민의 절대 다수가 추미애 의원이 되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어떤 국민 여론이나 당신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 내부에 일종의 어떤 좋은 표현에는 공감, 나쁘게 표현하면 이익의 카르텔이 단기간에 만들어졌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좋게 비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박병석을 비롯해 김진표도 세워라 내워라 얼마나 날려먹었습니까? 참고로 박병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도 자신이 나서서 중재를 한답시고 갑자기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결론적으로는 아주 더 나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6대 주요 범죄 수사권은 아직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쥐고 있고 대신 자범에 대한 수사권들만 경찰에 넘겨 검찰 수사 인력은 도리어 남아 돌아가게 되니 이재명 대표 수사에만 더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벌써 잊어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박병석, 김진표를 이어 우원식이라뇨. 어떻게 집니까 진짜. 기가 찼어 제가. 추미애 의원이 평소에 이제 계보 정치나 줄서기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혼자였던 거예요. 패인 분석을 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너무 미성숙했습니다.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님이 드랍하는 과정에서 너무 거칠게 대응을 했어요. 그게 또 언론에 다 노출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사방팔방에 명심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누군가를 악착같이 밀려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의 이름을 팔아서 국회의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당내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믿고 출마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찬계로서 나름 조직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로서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 당원 지지자들이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순리대로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조용히 만났어야 되는데 그걸 시끄럽게 만나고 언론에서 명심이 추미애를 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막 극우 언론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떤 기획이 작동했다고 봐요. 우상호 의원이 대놓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습니까? 당을 비판하잖아요.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상호 의원은 우원식 의원의 연세대 후배입니다. 같이 제야운동을 했고 민주평화연대 민평연 회원이면서 586입니다. 그때부터 작동한 것 같아요. 그럼 이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의 예상 전해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거에 몰입하지 않고 비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때로는 이제 저도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몰입하는 듯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고 늘 이렇게 하면서 이 선거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치르게 될 많은 선거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 결과가 현실을 못 바꿀 겁니다. 그러나 이거 제도적으로만 보면 이 결과가 현실을 못 바꾸지만 이 민심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민심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이 선거 결과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데 저는 비관적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비관이 틀렸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본 소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편 하루아침에 벌어진 검찰 인사로 자신을 수사하던 수사팀 전체를 저 멀리 보내버리더니 김건희가
마침내 공식 컴백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타이밍도 좋게 검찰 인사가 본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됐다,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타임에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약간 좀 뻔뻔하고 염치 없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그렇게 딱 나타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나 나가가지고 소환지타 응하겠다, 나 수사하려면 해라, 이런 모습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검찰 인사 끝나고 나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결국 이걸 보고 사람들이 욕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윤석열의 마음은 안 변했다는 건데 너무나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이분이 기본적인 소명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0년간 윤석열 전 총장을 봐왔던 저로서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끄떡없이 간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본능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개인의 본능뿐만 아니라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보편적 본능이에요. 서열을 만들고 서열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온갖 의미 없는 말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공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식, 막 국가가 뭐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는, 네. 대통령이 겁이 없다는 둥, 네. 이런 무수한 얘기들을 해놨는데 지금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이 서열의 맨 꼭대기에 올라왔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 메타인지가 강한 사람은 나처럼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 국민민복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연정제한다고 했잖아요. 오르냐 그러냐. 근데 과반수 딱 무너졌다고, 한석 부족하다고 야당하고 대연정해서라도 개혁 과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행복해요 지금. 자기 스스로 행복한 거지. 지금 매일 행복가요. 윤석열은 자기가 너무너무 지금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사실 그 총선 끝난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총선 평가를 보면은 우리는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는데 한동훈이가 쓸데없이 2조 심판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진 것이다. 한동훈이가 지 대권 야망 때문에 선거판을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이렇게 대패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라는 것은 평소의 생각, 행동 이런 것이 보여서 형성되는 것인데 윤석열 전 총장의 무도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형성돼 있고, 정말 이 정권은 국민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듯 김건희는 벌써 국민의 시야에서 몸을 숨긴 것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좀 줄어들었다 싶으니 은근슬쩍 나타나 이전보다 더 후한무치한 행보를 선보였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도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특검만 피할 수 있다면 숨었다 나왔다 이러겠다는 건데,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이제 김건희에 대해 어떻게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온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볼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불러서 한 번 정도 형식적인,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 그걸 경고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한 번 소환해서 조금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소유예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분위기가 만약에 그쪽으로 가고 있다면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제까지 밝혀진 정황 증거를 가지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명백한 콘크리트 같은 사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충 뭉개서 소환도 안 돼. 그래, 소환을 만약에 한다면 그 다음 처리는 어떻게 기소유예, 뭐 만약에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면 국민적 저항,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이란 배우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그러나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주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한테 귀빈 만찬 참석을 부탁했고 이게 또 실현됐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도는 썰 전해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최근에 장시호 씨 관련해서 녹취록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1년 전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장시호 씨 관련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확인이 안 된 것 뿐이에요.
최소한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아, 검찰이 피의자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래를 통상적으로 특수부 애들은 하는구나. 영화에서 보듯이. 영화에서 보듯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황당한 것, 특히 이상한 게 최상병 그 수사외압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 화를 낸 이유를 제공한 어떤 로비가 있었던 건지 또는 청탁 전화가 있었던 건지에 관한 수사까지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된 수사거든요. 그게 범죄 동기니까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그렇죠. 왜 지키려고 했는지. 근데 그것과 관련한 기상천외한 지금 루머들이 여의도에서는 한 2달 전부터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